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넘쳐나는 지식의 바다를 표류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거센 파도를 뒤로한 채 순항하는 사업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끝내주는 경영 전략이 있어도 고객이 모이지 않으면 기업은 적자로 전락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든 영세기업이든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마케팅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산업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구글, 애플, 아마존, 파타고니아 등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회사나 제품은 기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눈에 띄는 영업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만약 구글의 사원이라면 검색 광고를 씻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화나 메일을 받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아이폰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라는 전단지를 받은 경험도 없으실 겁니다. 이 회사들은 왜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잘 모이는 걸까요? 5가지 원칙만 이해하면 지금 하고 계시거나 구상 중인 사업의 전략을 쉽게 기획하고 제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기에 앞서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던 나는 돌연 도쿄 마라톤에 나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뜻밖의 갑작스러운 욕구에 스스로 당황할 정도였다.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목이 마를 때 수도꼭지를 비트는 것처럼 검색창에 도쿄 마라톤이라고 입력하고 방안이 울려 퍼질 정도로 엔터키를 눌렀다. 초기 화면이 열린다. 나는 곧장 신청이라고 쓰인 부분을 클릭했다. 아, 추첨이긴 하지만 인터넷으로 응모할 수 있나 보군. 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신청서 양식에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경쟁률이 8대 1이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첨될 확률이 낮다. 하지만 나에게는 도쿄 마라톤에서 뛰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으므로 당첨될 것이 분명하다. 본디 긍정적인 나는 근거 없는 확신을 품으면서 의기양양하게 귀하게 동의하며 응모한다라는 부분을 클릭했다. 이 일은 도쿄 마라톤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오른 지 불과 3분 만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미 42.19km를 완주한 듯한 만족감에 휩싸였는데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도쿄 마라톤을 신청했다는 만족감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진 것이다. 그래서 즉시 몇몇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물론 흥분한 나머지 한마디 덧붙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도쿄 마라톤에 참가 신청했는데 같이 뛰지 않겠어? 그로부터 38분 후 첫 번째 답장이 왔다. 내용은 그러면 같이 나갈까? 가 아니었다. 나도 신청했어. 뒤이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청했다는 답장이 잇따라 도착했다. 다음날 당연히 나는 회사 주간 회의 시간에 도쿄 마라톤 참가 신청을 했다고 다시 말했으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나가자고 권하면서 득이양양하게 도쿄 마라톤에 출전하는 의의를 늘어놓았다. 마라톤에 출전하는 이상 연습을 하지 않을 순 없었다. 지난 10여 년간 조깅도 한 적 없는 나에게는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다. 그래서 몸에 딱 달라붙는 육상 선수용 팬츠와 티셔츠를 곧장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이제 뱃살과 옆구리 군살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퇴근길, 지방 소도시에 사는 나는 낡은 게시판에서 포스터 한 장을 발견했다.
시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는 모양이다. 개최는 불과 2개월 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대회를 검색했는데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 수 없었다. 시청 업무 시간에 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응모를 뒤로 미루었다.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났다. 개최일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신청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거운 허리를 일으켜 시청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웹사이트를 가르쳐 주었다. 사이트를 찾아가 보니 예전에 방문한 곳과 같았다. 당시 신청할 곳을 찾지 못한 것은 문의처를 클릭해도 시의 홈페이지가 나타날 뿐 마라톤 대회의 정보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실제 공간뿐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도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아다닌 것이다. 가까스로 양식을 찾아서 신청을 완료할 때까지 10분이 걸렸지만 나에게는 영원에 가까운 아득한 시간이었다. 다만 이쪽 마라톤 대회에는 커다란 이점이 있었다. 추첨은커녕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도 아직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나는 이 엄청난 차이에 어이가 없었다. 마라톤 대회에서 하는 일은 똑같다. 오직 달리는 것뿐. 그런데 신청했을 때의 만족도는 전혀 달랐다. 이쪽 마라톤 대회에 신청했을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 체험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있다. 나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었다면 검색창에 마라톤 대회라고 입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마라톤 대회라는 단어는 털끝만큼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나가고 싶었던 것은 오직 도쿄 마라톤이다. 도쿄 마라톤 이외에 존재하는 것은 지역 마라톤 대회가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놀룰루 마라톤 뿐이다. 이 에피소드를 들려드린 이유는 이런 사소한 일에서도 영업이 결코 고객 모집의 엔진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 과연 고객은 어떤 사업을 선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업 성공 5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원칙, 지명 검색.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참고하는 것은 더 이상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광고가 아닙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검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교 검색과 지명 검색인데요. 비교 검색은 고객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생겼을 때 검색창에 카테고리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티셔츠, 다이어트 식품 같은 명칭이죠. 카테고리로 검색하는 경우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검색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을 하거나 검색 최적화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반면 지명 검색은 회사명으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에피소드처럼 마라톤 대회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도쿄 마라톤이라고 입력하는 식이죠. 고객이 지명 검색을 하는 사업은 검색 엔진 최적화와 관계없이 검색 상위에 들어가니 경쟁자가 거의 없습니다. 2원칙, 검색을 촉구하는 네이밍. 그렇다면 지명 검색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객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맨 먼저 그 이름이 떠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밍을 하는 방법은 첫째, 고객이 호감을 갖게 하고 둘째, 항상 화제로 삼게 하며 셋째,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이밍을 기억하려면 적어도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블로그에서 관련 기사를 읽거나 지인들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가 널리 퍼지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들이 상품이나 브랜드를 언급함으로써
대중에게 화제가 된다면 효과적인 광고가 됩니다. 3원칙, 자기 투영형 소비를 지탱하는 스토리.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객이 모이는 사업의 공통점은 그들만의 생생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나 상업주의를 기반으로 짜인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사업체만의 경영 철학에 따라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가 있어야 고객의 공감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 스토리가 필요한 걸까요? 소비에 대한 동기와 자세가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과시형 소비에서 자기 투영형 소비로 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투영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상품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거죠. 4원칙,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도화선. 네이밍을 검색창에 입력한 순간 웹사이트를 통해 생각도 하지 못한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야 고객은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파타고니아 웹사이트에는 서핑계 사람들을 소개하며 파타고니아 옷을 입으면 그들과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애플의 아이팟을 주문하면 고객이 원하는 글자를 새겨주는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와 스토리를 구입하게 만드는 거죠. 5원칙, 서브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장. 브랜드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투영을 한 고객은 어디로 향할까요? 상품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겁니다.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도쿄 마라톤에 추첨에 응모한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권한 것처럼 말이죠. 이를테면 나이키에서 나이키와 당신의 멋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사용자의 체험기를 모집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고객이 브랜드와 하나가 되어 참여하게 유도하는 것은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제목은 전뇌 사고입니다. 이 책은 10여 년 전에 절판되었다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유명해지면서 중고가 40만 원을 호가하다가 이번에 재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일본 CEO들의 멘토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입니다. 저는 책의 일부만 소개해드렸는데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의 성과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